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중급 과정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 수업 방식은 이론을 하고 하는 게 보다는요, 이런 실제 사주를 가지고 먼저 사주를 좀 풀면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어 놓은 내용에서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주를 보고 지금 오행 했고요, 십성 했고요, 기초적인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 오늘은 그 저번 시간까지 한 거 복습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토가 지금 특징적으로 많죠. 이 토들을 사주에서 풀기 위해서는 토에 대한 이론적인 걸 또 조금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사주를 딱 보면 제일 처음 뭐부터 생각나세요?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주를 딱 봤을 때 이제. 오늘 해봐야죠. 네? 뭐부터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우리 어서 오세요. 지금 우리 다 그냥 백지만 있는 상태예요. 그죠? 사주를 누군가가 이거 사주 좀 풀어주세요 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뭐죠? 목화토금수. 그죠? 잠깐만요. 아, 이게 흰색으로 돼 있었구나. 잠시만요. 빨간색. 네. 자, 항상 제일 먼저 딱 자신 있게 목화토금수부터 딱 적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개수를 먼저 적으면서 일단 적다 보면은 대략 머리 쪽으로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자, 그럼 목은 1개, 화가 하나, 토가 4개네요. 금이 2개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딱 적더라도 어때요? 토가 많고 수가 없는 사주네 하고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일단 첫 번째 떠올랐어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점수화를 시켜보자고 했죠. 그래서 점수를 해보면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5점, 5점. 여기 몇 점요? 35, 10, 13, 12 이렇게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점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목은 하나지만 그죠? 점수가 꽤 높네요. 화가 5점, 토는 30, 40. 네. 금은요 20. 자, 0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할까요? 점수까지 적었어요. 자, 우리는 일간이, 그죠? 일간이 우리는 신강인지 신약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일간이 신금이니까 일간에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하면 일간 바로 앞에 거까지가 내 편이죠, 내 편. 그죠? 나의 편. 그래서 요게 이름하여 어떻게 우리가 불렀죠? 예, 비, 시, 재, 관, 인. 네, 아주 좋습니다. 요까지 하면은 오행 다 썼고요. 십성 다 썼어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반 한 거예요, 사주. 자, 이렇게 점수를 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신강 신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신강은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신강 신약은 일단 어떤 점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인하고 비. 얘 둘이만 합하면 얼마죠? 60점입니다. 자,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네. 살짝, 네, 신강. 오케이, 신강. 일단 신강이 장점이 뭐라 그랬죠? 신강의 장점. 맞아요. 힘이 세다. 따라서, 재나 관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신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못 갖는 건 아니지만 신약은 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이나 비겁이 왔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강, 신약을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하고 우리가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재하고 관을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죠. 이 가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신강, 신약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강해야 재와 간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제 점수가 35 정도 되죠. 또 관의 점수도 있죠. 그래서 재와 관은 내가 가지기에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강이고 재관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까지 일단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 뭐 해서 먹고 살지 한번 가볼까요? 일단 그릇의 크기는 대략 봤어. 자, 우리 자동차로 얘기할 때 그죠? 자동차로서 뭐 cc가 5000cc인지 4000cc인지 그래서는 일단은 뭐 한 3000cc 기준으로 봤을 때 3000cc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가 직업, 뭐 해서 먹고 살까를 봐야 되죠. 그때는 오행을 먼저 볼까요? 십성을 먼저 볼까요? 뭐 둘 다 어떤 걸 먼저 봐도 되는데 우리는 일단 오행부터 보기로 해요. 오행. 오행 중에서 많은 게 뭐죠? 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이 5개에 대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5개 직업이.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목이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직업이 뭐 있을까요? 교육. 오, 아주 좋습니다. 교육. 그 다음 기획. 그죠? 아이디어. 아주 좋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한 2개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 목하면 교육, 기획이 나옵니다. 화하면요. 연예. 예, 요것도 2개로 할게요. 방송, 연예. 연예? 네. 교육기획, 방송, 연예. 자, 이제 토로 갑니다. 토는요. 제일 쉬운 거. 부동산. 그리고 사람 사이에 중개를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도 말이 되지만 일단 그냥 부동산 쪽과 중개. 중개라는 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죠? 컨설팅 해주는 역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기로 해요. 그럼 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금. 금 하면은 판단, 자, 금융. 예. 금융하고 의료. 우리 이쪽으로 먼저 2개를 한번 갈게요. 물론 연결된 게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목화토금수 하면 2개씩은 나오게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외워둡시다. 다 같이 단체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유추하기가 좋아요. 자, 이제 수가 갑니다. 수. 수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역, 유통 이쪽입니다. 요렇게 한 2개씩 특징을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목, 교육, 기획, 방송, 연예, 인, 토는 부동산 중개. 요렇게 머릿속에 2개씩 정도는 그냥 넣어 놓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토가 많죠. 그러면 일단 요 주요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유리하다? 부동산 또는 중개하는 일이니까 컨설팅이죠. 요쪽 일이 좋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들어갈게요. 여기서 그럼 이 사람 반드시 이 직업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나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직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확률이 높고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상대적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무역. 이것도 목화토금수로. 그렇죠. 뭐죠? 무역, 유통. 맞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 먼저 가려내는 게 그러면 그 사이에 거는 뭐 그래도 적당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수는 우리가 보통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공부도 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가 그다지 취미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런 정도로 목화토금수 오행만 가지고 일단 직업적인 거, 그죠? 직업 강점과 약간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와 간에 이것도 찾았고요. 이제 또 뭐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정도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일단 먹고 사는 거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재의 크기 한번 가볼까요? 재. 그럼 뭐 해서 직업적인 거는 일단 대략 나왔습니다. 그럼 재는 이제는 이거는 직업적인 거니까 우리 재테크 쪽 2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크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테크하면 부동산 쪽, 그죠? 또는 뭐 주식 쪽 이렇게 나누죠. 자, 이것도 복습입니다.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을 재테크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오행은 뭐였죠? 오행. 토. 토의 그 다음에 인성. 예, 십성 중에서는 인성. 오케이. 맞죠?
부동산의 유리한 구조는 뭐다? 토하고 인성이 많을 때 유리합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이 유리한 거는요? 오행에서는 주식과 관련 있는 오행이 뭐였죠? 금도 관련은 있어요. 조금 더 관련 있는 거. 화입니다. 화. 오케이? 화입니다. 예. 주식은 화입니다. 화. 그리고 십성 중에서는요. 네, 편재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식도 금의 성향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만은 아닌데 이렇게 두 개 같이인데 일단 조금 더 화가 많은 쪽으로 얘기는 하는데 화금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쪽에서 또 하나 더 관련성 토하고 하나 더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목이에요. 목. 자,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목하면 목은 집을 짓는 느낌. 그쵸. 나무로 사용하니까 건축의 느낌도 있고요. 집 짓는 느낌도 있고 하나 더 인테리어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목토. 목하고 토가 많은 오행인 경우에는 부동산 쪽으로 잘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단 오행으로만 봤을 때 목하고 토가 많으면 목토 조합이 부동산 조합 또는 건축, 토목, 인테리어 연결됩니다. 오행만 알아도 직업 그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내기 쉬워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럼 빠진 게 뭐 있죠? 수가 빠졌네, 그죠? 수는 주로 이것들 중에서는 되게 공부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가 많은 일간을 얘기하려면 임수가 많대요. 임수, 개수. 왜냐면 수는 좀 색이 까맣죠. 그리고 좀 침착한 성격일까요? 막 이렇게 좀 밖으로 막 표현하는 성격일까요? 수가. 좀 깊은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좀 차분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엉덩이가 아주 무거워야 되죠. 금수들이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거기에 비해서 목화는 어때요? 엉덩이가 들썩거리죠.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목화의 성향은 오래 연구하는 거 막 깊게 파고드는 게 조금 약해. 그 대신 뭐가 강하겠어요? 목화는? 체력? 체력도 괜찮네요. 체력도 좋고요. 목화들은 아주 시대 흐름을 빠르게 읽죠. 그죠? 귀도 열고 있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니까. 그래서 목화는 목화대로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 얘기하죠.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관상가 한 명씩 들어가고 명리학자들도 들어간다 하죠. 왜냐하면 뽑을 때도 중요하고요. 뽑고 나서 부서를 배치할 때도 오행이나 사주 명식에 맞게끔 하면 본인 개개인도 일이 수월하고요. 회사로 봐서도 훨씬 좋죠. 그리고 뽑을 때 주로 안 뽑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회사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사업하러 나가는 사람을 안 뽑는데요. 그럼 어떨까요? 비식이 많은 사람을 뽑을까요? 식재관이 많은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죠. 아까 인비가 많으면 신강하다 그랬죠. 네. 자기 사업을 하러 나와요. 실컷 교육시켜놨는데. 그래서 식재관이 많은 신약의 사주를 선호합니다. 그래야지만 직장에 매진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나가서 뭐 할 거 일단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을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부서를 뽑을 때도 기획 파트로 보낼 사람들은 이 오행 중에서 뭐가 많은 사람? 목이겠죠. 목화 중에서 목이 거고요. 영업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이런 좀 사람 챙기고 하는 거는 화겠죠. 영업은 합니다. 기획 쪽은 목입니다. 그럼 토는요. 중재를 잘하는 사람들, 즉 중간 관리자 토가 좋겠죠. 윗사람도 챙기고 아랫사람도 챙기고 이런 역할들요. 인사계통 같은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서가 좋을까요? 금. 회계. 그죠? 금융 쪽이니까 회계. 좋습니다. 비리 잡아내고, 감찰 잘하겠죠? 비리 잡아내고. 자, 수 있는 사람은요? 주로 어떤? 무역도 맞고요. 연구지가 어떨까요? 연구개발. 예. 수 있는 사람들 연구개발을 잘하고요. 또 수 있는 사람들 좀 특징이 융복합을 또 좀 잘한답니다.
배운 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뭐 신제품 개발 이런 것도 수하고 목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조합이 괜찮을 것 같죠? 수하고 목 조합 요렇게 오행만 알아도 사실은 진짜 일반인들보다 훨씬 우리는 많이 일반인들 앞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또 확인했고요. 그리고 점수 갔고요. 신강하고 해서 여기까지 정도 봐주고요. 오늘은 이제 토로 가기 위해서 요 정도 하고 이제 토로 가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공부를 잘 못할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 정인이 두 개나 있는데 네. 인성이 그러면 점수가 커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문서가 자, 정인이 2개. 아니 3개 있어요. 아, 여기요. 정인편인이 4개가 있어서 질문 잘 하셨어요. 이거 아주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여기서 정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 아까는 오행까지 했다, 그죠? 그럼 십성으로 장점은 지금 정인이 많으니까 공부 쪽에 관련이 있는데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중급에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용신인지 기신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오행이 이 사주에 있어서 용신인지 기신인지 구별. 요게 이제 중급 수준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했고요.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일단 일간은 신이죠. 네. 신인데 인성이 지금 몇 개나 되죠? 4개. 4개죠. 좀 많죠. 그래서 균형적으로는 사실은 좀 골고루 한 2개씩이 참 사실은 좋은데 인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인성이 이 일간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자, 금은 보석 같은 존재죠. 네. 이 토는요. 자, 토 오늘 배울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토는 크게 건조한 건토하고 습기를 먹으면 습토하고 이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건토하고 습토. 자, 천간에서는 건토에 해당하는 게 무토. 지지에서, 천간에서 습토는요, 기토. 요것도 학자마다 조금 분변하긴 한데, 그래도 다수설은, 예, 무토, 습토입니다. 그리고, 자, 건토를 지지로 가볼게요. 지지에서 건토는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미토와, 예, 술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습토는요, 예, 진토하고 축토입니다. 일단 토에 관한 구별이 제일 먼저는 습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구별은 이 하나하나가 양인지 음인지도 구별하셔야 돼요. 무토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예, 양간. 기토는요, 음간. 미토는요, 술토는 양. 오, 잘 기억하시네. 얘는요? 양. 네,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각각의 음량도 알아야 되고 건토인지 습토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좀 이따가 더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리 와보세요. 자, 습토하고 건토를 왜 나눴냐 하면요. 우리가 배울 때 오행에서 토생금 배우셨죠? 토생금. 근데 여기서 금을 생할 수 있는 토가 있고요. 금을 생하지 못하는 토가 있어요.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 혹시 아시는 분?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습토는 습기를 먹으면 터죠. 습토가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분을 이용해서 금을 보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토는 수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런 보석 같은 신금한테는 먼지가 돼요. 먼지가 앉아, 먼지가. 보석이란 거 깨끗하게 닦아서 막 빛내놔야 되죠. 아니면 물로 씻어놔야 되죠.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 먼지가 와서 앉는 게 바로 건토예요. 그래서 이 건토는 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습토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생금이 돼요. 요거 일단 구별도 중요합니다. 일단. 자, 그럼 다시 이리 와볼게요. 자, 신금은
습기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금. 수분기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 신금은? 그냥 이거 틀려도 돼요.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좋을 것 같으면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소속 아까 전에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그럼요. 맞아요. 바짝바짝 빛내야 되는. 그래서 신금한테 제일 좋은 시간이 제가 한번 임신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신은 수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건토죠? 네. 얘는요? 건토. 먼지네요. 어때요? 먼지가 많죠. 물상에서. 그러면 이때 신금한테 요 세 개의 건토는 귀신 역할, 용신 역할 중에서 어떤 거? 귀신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인상을 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아마 공부가 중간에 잘 안 됐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를 끝까지 하기가 좀 힘들었거나 뭐 석사 박사까지 막 자기 스스로 간다거나 할 확률은 조금 적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조금 그래도 그죠? 요게 정인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좀 했죠. 그리고 정관이 있어가지고 관하고 인이 해서 요 초년이니까 이 친구가 초반에는 공부를 좀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대학을 가가지고요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때는 공부가 있죠.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이제 나이가 51세예요. 공부에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보세요. 인이 많으니까 공부 되게 관심 있을 것 같죠. 이때 이 친구는 별로 공부를 안 좋아해요. 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봐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게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할 때 하나하나 그냥 용신인지 귀신인지 구별을 해볼 건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물상으로 봤을 때 귀신 역할을 좀 더 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토다 금만 돼갖고 어차피 금이 붙여버리는 것도 되고 네. 정편이 혼잡이 돼갖고 공부가 좀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자, 정편인 혼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정인만 있던지 편인만 있으면 좀 괜찮아요. 물론 또 정인과 편인 중에서는 정인이 조금 더 낫고요. 근데 이게 섞인 거가 조금 삶에 있어서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한테 정편인 혼잡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으면 보통 정인의 공부는 우리가 아는 경영학, 무역학, 뭐 이런 언어, 뭐 그죠? 누구나 아는 것들이 인문학이면 편인의 공부는 좀 특수 기술, 그죠? 뭐 철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가 또는 공부가 이렇게 사실 귀신이면요 공부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대요. 공부를 겨우겨우 했대요. 취업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어차피 저분이 이 직업 이 월주와 직업자리잖아요. 네. 신금이 있고 하니까 아마 간호사 의료계통 쪽에 예. 그걸 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금이죠. 이게 현침살 들어보셨죠? 네. 이 현침살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신살 특강이 있을 건데요. 그때도 나와요. 언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깊어질수록 오행으로 직업을 찾고 십성으로도 찾아보고 신살로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살로 보면은 현침살 때문에 의학 쪽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써먹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주에 있는 거죠. 요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 축술미 사명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지금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요거 좀 지워보고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 좋아요. 왜냐면 오늘 공부에 다 이게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러면 축술 공부를 초보신데 되게 많이 하셨네요. 학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축술미 사명. 자, 근데 이 친구는 이 중에서 뭐 갖고 있어요? 술미 가지고 있죠. 술미만 있어도 형살이 있는 건 혹시 아세요? 형살? 미리 조금만 하자면 술미만 있어도 형살이 있어가지고 이 형살의 위치가 어디예요? 1하고 C죠. 1은 나의 자리이자 배우자 자리. 여긴 누구 자리요? 그렇죠. 그럼 나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썩
한 번씩 형살이 있어가지고 한 집에 살더라도 조금 의견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주의 주인공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냐면 두 개 있다가 대운에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죠. 요 대운이 올 때 이때 어떻게 써요? 형살이 사이즈가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형살이 들어오면 응? 어떤 거? 아픈 그렇죠. 병도 날 수 있고요. 즉 병이 나서 수술, 이 수술을 형살로도 봅니다. 또는 관제 구설 들어보셨죠? 근데 이 관제 구설 좀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관제라 하면은 관으로 인한 재앙,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때리거나 또는 관청에서 뭐 과태료, 뭐 벌금 뭐 이런 것들 해당됩니다. 관제가. 또는 경찰한테 뭐도 걸려서 범칙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요. 구설수는 보통 뭐 개인끼리의 그죠? 어떤 그런 말로 인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재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근데 요거 다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형사를요. 이렇게 되면 형사 자주 오겠죠. 봐봐요. 운에서 미가 오면 술미형 걸리지. 술이 와도 술미형 걸리지. 축이 와도 축술미형 걸리지. 조용할 날이 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직업을 어떤 걸 가져라? 센 직업. 센 직업을 가져라. 그게 가장 이거를 보완해주는, 완충시켜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럼 이 살을 맞는 것도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 승진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왜? 이쪽에 재능을 준 거거든요. 이쪽에 재능을 준 거예요. 이걸 재능으로. 이렇게 재능으로 해서 일로 써먹어버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상대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업으로 해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주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일로서 써먹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피해를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아까 말한 센 직업, 군경검,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판검사, 맞죠? 공부를 못하더라도 뭐더라? 군인 중에서 좀 가기 쉬운 군대가 있던데요? 그런 데라도 보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당할 일, 이게요, 또 이것도 있다니까요. 남자 같으면 형살이 있으면 만약에 나라밥을 우리가 그냥 쉽게 센 직업으로 나라밥을 안 먹으면 자기가 교도소 가서 나라밥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돼. 근데 그 발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꾹꾹 쌓여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수가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여자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저기 그 관이 지장간에 있으니까 애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애인요? 잘 되는 그래,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살짝 한번 했죠, 그죠? 재밌는 거죠,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배우자 자리니까 그렇고. 앞에는 없는 걸로 해서 앞에는 별로 남자를 빨리 만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대운에서 오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운을 안 보고 이것만 본 상태입니다. 대운에서 오는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간호사도 조금 센 직업이긴 하잖아요. 여자. 그럼요. 활인업에 들어갑니다. 잘했네요. 예, 아주 잘했죠. 자, 센 직업. 왜? 자, 센 직업에 또 플러스 되는 게 뭐다? 활인업. 활인업이 다른 사람의 생사를, 그죠? 우리가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권리나 권력을 취하는 일을 하면 요 센 직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지금 간호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지가 조금 됐는데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하여튼 빌려간 사람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줄 돈이 나는 없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업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으니까 다른 쪽으로 그 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신금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더 에너지가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나요? 네, 그것도 있어요. 붙어 있으면 요거 이제 이걸 그냥 전문 용어로 병립이란 말을 써요. 병립. 나란히 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기본할 때 했어요. 천간의 글자 10개를 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2개씩 있는 거를 쫙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2개씩 있는 거는 거의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게 2개니까 내 권리도 나눠 가질 수가 있고, 그죠? 또는 내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번에 이것도 살짝 말씀드렸죠. 봐봐요. 신금 나하고 같은, 내가 여자니까 이게 또 여자죠. 이 정관이 보세요. 얘하고도 합을 하고 얘하고도 합을 하는데 누가 더 가까워요? 남의 여자. 남의 여자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혼하다가 남편이 바람날 확률이 높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사주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풀어보면 참 진짜 재밌고 막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죠? 우리 진도를 또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쏘는 거 요것만 이제 간단히 볼게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대운, 세운도 이제 조금씩은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유리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자, 갑진년이 왔을 때 우리가 대운은 일단 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자, 요거 한 번만 찍어 볼까요? 저는 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대운, 세운 할 때 이 대운을 신하로 보고요. 즉 대신으로 볼게요. 대신. 그리고 이 세운은 군왕, 왕이에요. 그러면 원국을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 백성. 요거하고 위에 어울리려면 백성이 더 어울리겠네요. 백성. 자, 저는 요 말이 참 와닿았어요. 봐요. 원국은 백성이라서 8글자지만, 자, 누가 지금 국왕, 대신, 백성 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 보여요? 군왕이죠, 군왕. 그래서 세운이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럼 대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를 봤을 때 각각 지역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시장이라고 해볼까요? 시장들이 보통 우리 국민하고 제일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뭐 올해는 어떤 시장이 뽑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금을 더 걷어갈지 또는 복지가 좀 더 나올지가 이 시장의 손에 좀 달려 있죠. 그래서 대운이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운이 길한 대운이냐 흉한 대운이냐는 우리가 시장을 지금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 능력이 없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뽑았다로 약간 본다면 이 군왕이 이제 나타나서 이 군왕이 백성들하고, 그죠?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요. 이 대신들의 관계하고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셋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될 때 있죠. 이럴 때는 일단 대운보다는 그냥 세운만 먼저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세운만. 그리고 세운 중에서도 위에 천간 지지 중에서는 뭐를 본다? 지지를 봐버리면 돼요. 왜냐면 우리도 시간도 좀 절약하면서 빨리빨리 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원리는 알지만.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얘를 먼저 볼 거예요. 갑진년. 자, 그러면 진이 왔어요. 진이. 지금 토가 3개나 있는데 또 토가 왔죠. 진진자요. 예. 자요. 아니, 혼자서 공부를 얼마나 해오셨는데. 많이 하시네, 진짜. 진진자영요? 또 뭐 보여요? 그래서 요 진이 왔을 때, 요 바로 뒤에 지금 또, 그게 지금 또 공부가 지금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그거는 그 가서 하기로 할게요. 요런 식으로 갑진년이 왔다. 그러면 일단 갑이 왔다. 십성으로만 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려고 하니까 토가 조금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십성으로 보면은 갑은 신금한테 뭐죠? 십성으로. 갑은 신금한테. 금극, 목이니까 재죠, 재.
재고 음량이 다르니까 정제. 맞죠? 천간에로는 정제. 즉, 돈을 좀 벌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지에서 지는요. 정인이죠. 그죠? 그럼 가장 쉽게는 천간으로는 정제가 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왔어요. 그러면 머릿속 생각으로 욕구는 정제, 재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생기고요. 실제로는 인성에 관한 일이 생겨요. 인성에 관한 일이라는 거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공부는 뭐 좀 그렇겠고 더 연결 많이 되니까 못 가요. 인성은 부동산 쪽이겠죠. 그러죠. 우리 문서, 그죠. 뭐 갖고 있는 걸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새로운 해가 왔을 때는 일간한테 십성이 뭐냐 하면은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정제에 관한 생각이 들고 정인에 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까지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을사년. 을사년 하면 이것도 역시 십성으로 바꿔봅니다. 을은 신한테 뭐죠? 현재 편재. 자, 지지는요, 그럼? 현관 정관이죠? 예. 그죠? 그래서 요런 뭐다? 이제는 작년에는 정제에 관한 거니까 재에 대해서 뭐 조금씩 또는 규칙적인 나 규칙적인 뭔가 수입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제의 고민이라면 편제는 올해는 뭔가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뭐 빨리 사서 빨리 팔든지 뭐 좀 큰 돈을 좀 벌게 없을까 하고 궁리가 드는 해가 되는 거고요. 지지로는 정관이니까 남자나 직장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쉬고 있다 그랬죠. 직장을 한번 가져볼까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좋은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생각, 얘는 뭐라 그랬죠? 실제죠. 그래서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정관이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정관이라도 일할 마음이 없고 남자를 만날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 일 안 일어나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지의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상황이 된다는 거지 꼭 일어난다는 거 아니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부터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면 요 회를 활용하라는 거죠. 이 회를 활용하면 훨씬 다른 때보다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병원년이에요. 그럼 요거 써놓고 또 일간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항상 일간이 주인공입니다. 일간. 정관이죠. 오는요. 현관 네, 병관. 자, 요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래 위로 간이 왔죠. 간이 강하나요? 약하나요?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자, 일단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보면 나쁜 점으로는 관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많다. 네, 또는 건강적으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될 거는. 그리고 뭐 좀 좋은 쪽으로 본다면 관이 아래 위로 두껍게 들어왔으니까 일자리가 들어오더라도 좀 괜찮은 일자리. 또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좀 괜찮은 멀쩡한 사람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병신합수가 두 개 있는 거 아닌가요? 병신합수. 예, 합을 또 볼까요? 어떤 거? 여기가 요 합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합은 1대1의 합이 참 좋아요. 우리가 사랑의 짝짓기 할 때도 1대1로 딱 짝지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꼭 예쁜 여자 한 명 두고 남자 3명이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대2, 요런 1대1이 참 좋은데 1대2가 될 때 문제가 보통 생깁니다. 이거 뭐 쟁합, 투합 이래가지고요. 말 자체도 좀 그렇죠. 뭔가 싸운다. 뭐 질투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배울 거예요.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1대2로 하는데 그래서 뭐 조용하다 아니면 분란이 좀 있겠다. 분란이 좀 있겠다. 1대2의 합은. 그러니까 병오년이 들어오면 더 어떤지. 자, 병이 두 그러면 개잖아요. 하나씩 나눠 가질까요?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될까요? 근데 이거가 참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이게 쉽지 않을걸요? 왜냐면 제 사주하고 비슷해하고 지금. 저는 신이 2개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심각하시네. 2개 있어갖고. 싸워서 이기시면 되죠. 어? 죄ing합이 생겼을 때는. 네. 이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이 남자는 잼네. 자, 요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가 직업적인 거 얘기할 때요. 발달된 오행이 있고요. 부족한 오행. 아까, 요걸 해야 된다. 아까 보세요. 조금 요 앞에 그때 지금 기억나기로 토가 4개였고 뭐가 없었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토에 관한 직업을 가져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근데 수에 관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그리고 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보충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로 보충해야 되느냐? 직업은 많은 거를 하라며, 그럼 없는 건 어떻게 보충하느냐라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직업은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달한 오행과 부족한 오행의 차이를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발달됐다는 거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능과 무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는 오행은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아까 수라는 게 그래야지 목화토금수로 순환이 잘 되거든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 지금 요구에 비해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걸 가지고 무기를 쓰려고 하니까 전쟁터 나갔을 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달된 오행과 부족한 오행을 둘 다 직업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발달한 걸 쓸 때는 뭐다? 초반부터 뭔가 나 이거 소질 있는데? 또는 주변에서 와, 너 이거 참 잘한다. 이 얘기를 듣는다면 부족한 거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주변에서도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발달된 거니까 거기서 우뚝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늦게 대기만성인 경우로 뭐 요렇게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아까 토가 너무 많거나 뭐 한 오행이 많을 때는 그게 너무 과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독선을 부린다거나 하나가 많다는 거는 다른 게 균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 쪽으로 나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오행? 수오행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업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요 경우 부족한 오행으로 갖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뭔가 적성에 안 맞다는 느낌도 좀 가지고 포기하게도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하면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 이겁니다. 직업은 잘하는 걸로 하고요. 약한 오행은 뭐를 해라? 취미로. 취미로 해라. 아시겠죠? 요게 그 얘기 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진술충미토로 가서요.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또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진술충미에서 계절은 요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 아시죠? 시간도 아시겠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토의 성질 앞에서 제가 했죠? 자, 습토는 뭐뭐? 진토하고 축토. 그 이유는 왜 습토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왜 얘 둘이가 습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장간의 개수. 정확하십니다.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죠, 수가.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나오지 또? 자, 진토에 개수 있죠? 또 어디에요? 축토에도 개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술토하고 미토 보세요. 수분은 아무리 봐도 없죠. 자, 그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생금, 불생금도 말씀드렸죠? 그거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고, 고지. 이 고지가 창고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창고의 고자예요. 자, 그러면 진 안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고요? 진에는 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술토에는 화. 그 다음에 금에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축토에는 금이 들었고요. 술토에는 뭐 들었다고요? 화가 들었고, 진토에는 수, 목은요 미토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이해는 하셨으니까 이제는 바로바로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주 풀 때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뭐의 곤지, 수의 곤지, 목의 곤지, 금의 곤지, 이거 조금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요. 자,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요까지는 계산 뒤에가 조금 어려울 건데, 자, 핵심 키워드 중에서 위에는 제가 올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건데, 자, 뭔가 이상을 좀 추구하고요. 변화가 많고, 좀 권력을 좋아하는 이런 성향은 지지, 진술, 충무 중에서 어떤 글자일 것 같습니까? 예, 진토입니다. 진토가 뭐죠? 물상으로 용이죠. 용이니까 용은 환상의 동물이죠. 유일하게 환상의 동물이 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을 추구한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용은 어때요? 비가 올 때 뭐 승천을 하다가 뭐 내려왔다가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변화무쌍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력, 우리가 용의 의자, 그죠? 용포, 용좌. 그래서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조금 이상이 높고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투쟁성도 좀 있겠죠. 자, 그럼 또 요거 가볼까요? 보존, 신념, 종교, 마무리. 자, 여기서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까요? 종교적이다. 여기 지금 없는 글자가. 또 뭔가 좀 신념이 있다. 이거는 술토입니다. 술토. 자, 개가 어떤 성향이에요? 굉장히 좀 충성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있다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 술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약간 보수적입니다. 쉽게 이렇게 속을 잘 안 내비쳐요. 그래서 보존적이라고 하고요. 이 술토는 왜 종교냐 하면 술해, 요거 글자 2개 기억해 두실게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역학 공부에 관련된 지지 2글자가 술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의 글자다 하죠. 여기에 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술은 종교성이 강해요. 술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고요. 좀 믿어요. 자, 그리고 요 글자를 또 한번 볼까요? 인내, 원한, 저장. 요 글자 관련된 거 뭐겠어요? 축. 네, 축입니다. 이 축토를 깔고 있으면 남이 모르는 금고를 하나 깔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돈. 그래서 알부자, 보통 알부자 얘기를 할 때 축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딱 꼭꼭꼭 숨겨 놓는데요. 이게 저장입니다. 그리고 인내. 아시죠? 소. 인내. 자, 원한은 왜 소다 하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가 주로 하는 게 되새김질. 되새김질.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저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계속 볼 때마다 저놈 죽일 놈을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절대 축토한테는 찍히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이 원한을 가지면 오래 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천성은 착하대요. 그래서 퍼주고 해줬다가 뭔가 상처를 받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해준 게 없으면 상처도 안 받죠. 축토들이 아주 인내심이 있고요. 뭐 봉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글자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는 또 볼까요? 열정, 화에 관한 성격이죠. 그리고 좀 성급하고 열정적인데 좀 성급해요. 요게 바로 미토예요. 미토. 우리가 양이라고 하죠. 양이 순할 때는 순해요. 근데 한번 썩 나면 그죠? 하는 거 좀 뭐 무턱대고 썩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주 가정적이에요. 이렇게 좀 희생 봉사를, 우리가 보통 천간에서 정화 있죠. 정화하고 비슷한 성향이에요. 이 정화들도 먼저 베풀고 못 받아서 조금 삐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미토도 그래요. 좀 봉사하고 나눠주고 좀 착한데 뭔가 좀 섭섭할 때는 착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요. 화났을 때는 되게 조금 성급한 면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란 말이 보이시죠? 이게 정화의 성향하고 좀 비슷해요.
그럼 지금 청간, 우리 지지 12개 중에서 그 4개에 대한 거를 지금 또 했다고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으로 가볼까요? 직업. 자, 직업. 건축, 농업, 사법, 뭐 통상. 목화 토금수 중에서 뭐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목이랑 그죠?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죠, 이거 목. 근데 또 농업은요? 또 토랑 연결이 돼 있고, 맞죠? 또 통상은요? 예, 수랑 연결돼 있고. 이 사법은요? 금, 뭐 다 들어있네요. 자, 요때 한번 보면 이 진토 안에 그거 을개문데 을이 목이죠. 목이죠, 을. 그리고 개수가 수죠. 무토가 토죠. 그렇게 해서 예, 지장간 안에 거로 꺼내서 직업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는 거는 뭐라 한다? 아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잡기격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토가 월지에 있을 때 보통 잡기격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토 같기는 한데 껍데기는 토인데 안을 보니까 목도 들었고 수도 들었고 막 이러잖아요. 제주도 좀 많다는 뜻이. 그럼요. 제주도 많고 네 잠재력도 많은 거죠. 아주 좋게 표현하셨다. 잠재력이 많은 거예요. 지수충미가 요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변덕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요거는 종교, 철학, 직업으로 봤을 때 그죠? 금속, 경비. 이것도 금이죠. 이제는 구별하시죠? 종교는 뭔데요? 모르겠어요. 철학은요? 모르겠고요. 금속은 일단 금이에요. 그죠? 그죠? 철학은 수 아니에요? 종교는 뭐? 근데 사실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도 돼요. 또는 토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종교는 우리가 술토에서 종교라고 했죠. 요거 천문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종교 철학은 수도 되고요. 토도 되고 예. 그리고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그거 뼈 말씀드릴 때 보통 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수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꼭 하나로 할 필요는 없어요. 뼈를 금도 보고 수도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종교 철학도 수로도 볼 수도 있고 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볼까요? 얘는 금융, 의료. 이거 뭔가 좀 맥락이 있죠? 금의 성향이죠. 그리고 또 연구는요? 수의 성향. 묘지는 토의 성향. 토. 예, 묘지, 토. 그래서 여기 아까 금. 그래서 축에 지장간이 뭐죠? 개, 신, 기. 세 개가 다 있죠. 자, 이제 미토는 정을기죠. 정, 을, 기 다 있나 한번 볼까요? 정에 관한 거? 이 중에서 뭐 있죠? 뭐 없네요. 자, 그러면 을에 관한 거는요. 여기서는 섬유. 이게 을에 관한 겁니다. 을은 섬유. 또 기는요. 부동산. 되겠죠? 교육도 을에 해당 안 되네? 네? 교육도 을에. 교육. 맞아요. 교육도 목에 해당되네요. 을에. 섬유가 예. 섬유도. 옛날에는 자연에서 왔는데 요즘에는 석유에서 오거든요. 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수 봐요. 그럼 석유. 석유. 화의 성향도 맞네. 불을 지피는 원료가 되니까 화의 성향도 맞겠다. 아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다른 거는 이제 또 거의 아실 건데, 청간 인묘 들어보셨나요?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주 풀 때 많이 들어갈 건데. 자, 그럼 헷갈리는 이거예요. 요 위에서도 뭐가 뭐 3개씩 지장간이 있었죠. 지장간 막 3개씩 있었고 인묘는 또 2개 있는 거 있고 3개 있는 거 있어요. 얘들 구별을 좀 잘 해야 돼요. 일단 지장간은 거의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외우셨죠. 그럼 지장간은 일단 가외로 하고요. 인묘만 한번 볼게요. 인묘. 자, 인묘가 무슨 뜻이냐면 인묘는 5분 잠깐 쉬고 할게요. 네.